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 교수님과 학위 논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그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자료들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라기보단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학위 논문은 제가 박사과정이다 보니까 박사과정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만약에 석사과정이시라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한 대략의 방향성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게 그 분야에 정말 정확한 키워드일지 아닐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막연하게라도 그런 떠오르는 단어들, 키워드들을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저는 해보냐면 나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라도 자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연습장 같은 곳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키우는 과정이니까 막연해도 괜찮아요. 막연해도 괜찮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머리에서 꺼내서 써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윤곽이 있어야 자료를 찾으실 때 방향성을 그래도 조금씩 이어가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조금 힘들어도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은 처음에는 막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찾으면서도 중간중간 멈춰서 다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하는 일은 1차로 자료를 찾는 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활용해야 할 검색 키워드가 있겠죠? 이 키워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좁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찾는 논문의 순서는 첫 번째는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먼저 찾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박사과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사과정 연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나, 그리고 그게 연도별로 최근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좀 너무 옛날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 찾는 게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한 편, 두 편, 아니면 몇 편 정도 나왔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과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석사학위 논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석사학위 논문에는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학술지 논문을 찾아요. 학술지 논문을 보는 이유는 최근 동향 같은 거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학술지 논문의 제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뭔가 키워드라든지 이런 힌트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제목만 봐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찾고요.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료 중심으로 일단 찾아요. 왜냐하면 그 키워드에 대해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국내 학술지 최신 것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키워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찾았는데 이게 딱 똑같은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게 나왔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연구를 이미 해버렸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없을 거고요. 있다고 하면 약간의 충격은 받겠죠? 뭔가 다른 방향을 또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요. 어쨌든 박사학위 논문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방향성과 뭔가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있다면 안에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제 경우에는 국문 초록하고 목차 정도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국문 초록을 보시면 거기에 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연구 대상자,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시사점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보셔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이 좀 많이 확장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문들을 보시면서 키워드를 조금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께서 자료를 찾으실 때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좀 기록을 해서 남기는 편이에요. 이 부분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논문 제목 같은 경우에는 다 엑셀로 정리를 하거든요. 이걸 일일이 타이핑을 치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논문을 리스에서 찾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엑셀로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저는 엑셀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걸 여러 번 다시 볼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긴 한데 어떤 내용을 정리할 때 그게 어느 정도 완결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 자료들 생기는 것들마다 다 정리를 하고 일단은 모아두는 편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싹 정리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리고 이렇게 찾은 자료들에서 시사점을 찾는데요. 이걸 아주 자세하게 길게 쓴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네. 이건 있는데, 아, 이런 건 없는 것 같네.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네. 이런 부분이 중요해 보이네. 이런 것들을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정확한 출처가 없더라도 아니면 그게 어떤 학술적 용어가 아니라도 일단 제 생각들을 뭐 하나라도 아니 그런데 이런 1차 자료를 찾으실 때 주의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자료를 찾으실 때는 검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접근하는 그 키워드가 올바른 키워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한 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키워드를 찾는 거는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연구를 하는 과정은 이런 키워드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1차 자료 찾기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할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해지고 좀 더 초점을 맞춰 나가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